보험료를 줄이고 싶기는 한데 막상 보험을 건드리려니 불안하시죠? 괜히 뺐다가 나중에 큰 병이라도 생기면 어떡하지? 정말 필요한 순간에 받을 보험금까지 없어지는 건 아닐까? 지금까지 낸 돈도 아깝고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 없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보험료가 부담스러워도 그냥 계속 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원하는 건 보험을 무조건 싸게 만드는 게 아닐 겁니다. 쓸데없이 나가는 돈은 줄이고 정말 큰일이 생겼을 때 필요한 보장은 제대로 남겨두는 것, 바로 그걸 원하셨을 거예요. 차값을 아끼겠다고 에어백은 빼고 썬루프를 넣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보험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생깁니다. 정작 큰 위험은 못 막고 짜잘한 보장에 보험료만 줄줄 새는 거죠. 그렇다면 뭐부터 줄여야 할까요? 지금부터 11년차 설계사인 저도 뜯어말리는 보험료만 잡아먹는 7가지 항목을 실제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만기환급형이에요. 40세 여성 기준으로 암진단비 5천만 원을 동일하게 설계했을 때 만기환급형은 월 11만 5천 원, 순수 보장형은 7만 6천 원이에요. 납입 기간과 만기도 동일한데 왜 매달 3만 9천 원이나 차이가 날까요? 정체는 바로 적립보험료입니다. 순수한 보장에 쓰이는 보장보험료가 월 7만 6천 원이고 나머지 3만 9천 원은 보장을 늘리는 돈이 아니에요. 따로 적립해 놨다가 중도 해지나 만기 때 일부를 돌려주는 돈이에요. 근데 문제는 은행 적금처럼 낸 돈이 전부 쌓이는 게 아니라 보험사가 매달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부터 떼간다는 거죠. 그리고 만기환급형으로 가입을 하더라도 40세 여성이 90세 만기에 받는 금액이 납입 보험료의 약 50% 밖에 안 됩니다. 아니, 50년 뒤에 원금의 절반을 받기 위해 지금 당장 매달 3만 9천 원을 더 내는 선택이 과연 맞을까요? 그럼 순수 보장형으로 가입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더 저렴하게 가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무해지 환급형인데요. 이 무해지 환급형이 위의 순수 보장형보다도 약 18.4% 저렴해요. 사실 이 무해지 환급형 보험도 순수 보장형의 일종인데 그 중에서도 납입기간 이내와 만기 시점에 환급금이 전혀 없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손실이 큰 대신 그만큼 보험료를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선택지인 거죠. 보험은 어차피 오래 유지할 목적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저는 무해지 환급형이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자, 지금 가입한 보험 증권에서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를 한번 찾아보세요. 적립보험료가 있다면 해당 보험사 콜센터로 바로 전화하셔서 삭제 감액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15살 때 가입된 종신보험을 지금까지 매달 14만 원씩 내고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종신보험이 좋은가 나쁜가가 아니에요. 내가 사망했을 때 경제적으로 곤란해질 사람이 있는가입니다. 이 사연자는 해지를 고민했지만 저는 다른 방법을 권했습니다. 남은 납입기간이 짧았고 오래된 실손이 함께 들어있었기 때문인데요. 대안으로 감액 완납을 안내드렸어요. 감액 완납은 앞으로 낼 보험료 납부를 멈추는 대신 보장금액은 좀 줄이고 현재 적립된 금액으로 남은 보험료를 완납 처리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하면 월 14만 원의 부담을 확 줄이거나 아예 0원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 팁은 부양가족이 있는 가장이라면 정기보험을 활용해 보세요. 자녀가 독립하는 시점을 60세로 본다면 사망보장도 60세까지만 준비하는 겁니다. 같은 사망보험금인데 종신보험보다 14배나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비교 내용을 보시면 40세 남성이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준비할 때 종신보험은 월 18만 4천 원, 정기보험은 월 13,000원으로 약 14배나 차이가 납니다. 두 보험의 차이는 무려 월 17만 1,000원이에요. 내 보험 증권에서 사망보험금이 얼마인지, 매달 얼마를 내고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만 먼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사망했을 때 이 보험금이 꼭 필요한 가족이 있는가? 바로 떠오르는 사람이 없다면 이대로 계속 보험료를 내도 되는 건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 입원할 때마다 3만 원 드립니다. 이 말을 들으면 든든해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야 할 총 보험료를 계산해 보셨나요? 41세 여성 사례에서 질병 입원일당 3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월 2만 원 이상을 내야 했습니다. 20년이면 약 500만 원인데 낸 돈만큼 받으려면 최소 167일 이상은 입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암 수술을 해도 1, 2주 만에 퇴원하는 경우도 많아졌죠. 확률적으로 가성비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예외도 있어요. 실제 고객 중에 만성질환으로 요양병원에 263일 입원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입원 일당을 무조건 빼라는 뜻은 아닙니다. 만성질환 등으로 요양병원 같은 곳에서 장기 입원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거나 자영업자처럼 입원하면 소득 공백 리스크가 큰 분들, 일하면 유지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입원 일당 월 보험료에 남은 납입 기간을 곱해서 앞으로 총 얼마를 내야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제가 조기 축구를 하다가 발목이 골절된 적이 있었어요. 11년차 설계사인 제가 받은 골절 진단비는 0원이었습니다. 저는 이 특약을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근데 그렇다고 30만원, 많아봐야 50만원 못 받는다고 해서 가정경제가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41세 기준 골절 진단비 30만원 받기 위해서 월 4,100원 정도를 내야 해요. 20년이면 약 100만원입니다. 보험료만 놓고 보면 살면서 3번 이상은 골절돼야 비슷한 금액을 받는 거죠. 골절 진단비가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큰 위험 보장이 부족한데 이 작은 보험금부터 채우거나 여러 증권에 같은 생활특약이 중복되면서 보험료 부담이 점점 커지는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서 골절 진단비 같은 소형 위험부터 채우기보다는 한번 터지면 부담이 확 커지는 상해 수술비처럼 큰돈 나갈 수 있는 쪽을 먼저 챙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갖고 있는 보험 증권들 전부 펼쳐보시고 월 보험료 5,000원 이하 특약에 형광펜 쫙 치세요. 그리고 그 특약들 보험료를 다 더해보는 겁니다. 같은 이름이 여러 장에서 반복되거나 이거 왜 넣었지 설명이 안 되는 특약부터 정리 후보예요. 임플란트 하면 100만원 나옵니다. 라는 숫자만 보면 매력적이죠. 하지만 가입하고 언제부터 100% 지급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A생명보험사 설계 내용을 보시면 월 44,900원을 내고 임플란트 시 100만원을 지급해요. 그런데 면책기간이 있어서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100%를 지급하는데요. 2년 뒤 임플란트 보험금 100만원을 받더라도 그동안 낸 보험료는 약 107만원입니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 보험금은 없지만 같은 금액을 저축했다면 돈은 남습니다. 그래서 치아보험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아니라 3가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앞으로 2년, 5년 동안 낼 총 보험료, 보철, 보존치료별, 면책기간, 감액기간, 그리고 연간 한도, 실제 치료 가능성과 비상금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사실 치료비 30만원이나 100만원이 부담스럽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리스크가 정말 감당 못할 대형 리스크인지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운전자 보험에서 먼저 확인한 핵심 담보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입니다. 문제는 이 운전자 보험에 상해 관련 특약을 많이 붙이거나 환급형으로 구성을 하면서 월 보험료가 3, 4만 원대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이나 운동을 많이 하거나 상해 위험이 높은 직업이라면 이 상해 보장, 상해 특약이 의미가 있죠. 하지만 일반 사무직이나 상해 보장이 이미 충분한 사람이 운전자 보험 가입하면서 다 필요한 줄 알고 넣었다면 중복이거나 필요 없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적립보험료예요. 예를 들어 실제 보장보험료 약 1만 원에 적립보험료 3만 원이 붙어서 총 4만 원대 보험이 되었다면 담당 설계사에게 바로 전화해서 이 적립보험료 삭제를 요청하세요. 일단 운전자 보험이 1만 원을 크게 넘는다면 세부 항목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 7번째, 치매보험입니다. 부모님이 치매에 걸릴까봐 걱정되는데 치매보험은 꼭 있어야 하지 않나요? 부모님 연세가 들수록 당연히 걱정되죠. 그런데 치매가 걱정된다고 치매보험부터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걱정하는 건 치매라는 이 병명보다 그 뒤에 생길 간병 문제잖아요. 부모님이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지면 간병인을 써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족 중 누군가는 일을 줄이거나 아예 쉬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꼭 치매 때문에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 뇌출혈이나 뇌경색처럼 뇌질환이나 암에 걸려서 암치료, 그리고 낙상이나 골절 때문에도 나이 드신 분들은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결국 가족들이 겪는 부담은 비슷합니다. 간병비가 나가거나 아니면 내가 일을 쉬어서 내 소득이 줄어들거나.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면 얼마를 받을까가 아니라 부모님께 돌봄이 필요해지면 우리 가족이 그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까? 누군가 나서서 직접 간병할 수 있을까? 이걸 먼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치매보험보다는 여러 상황을 함께 대비할 수 있는 간병인 보험을 먼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치매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바로 해지하지는 마세요. 먼저 어떤 단계부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치매 외에 간병 돌봄 대비도 꼭 체크하세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사진을 캡처하셔서 내 보험 증권과 비교해 보세요. 근데 무조건 해지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가입 목적이 맞지 않거나 보험료가 부담되거나 같은 보장이 중복될 때 이런 부분을 먼저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보험도 다이어트랑 좀 비슷합니다. 무조건 많이 뺀다고 좋은 게 아니라 뺄 건 빼고 꼭 필요한 근육은 남겨야 돼요. 오늘 말씀드린 7가지 항목이 가입돼 있으시다면 이걸 왜 가입했는지, 앞으로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 중복이 되진 않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보다가 이건 대체 왜 들어있지 싶은 항목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최대한 쉽게 같이 풀어드리고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 이어서 보시면 살면서 꼭 필요한 보험 정리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꼭 보시고요.
구독, 좋아요 까먹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보험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부터 1년입니다.